조기 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조기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의 읽기 능력, 어휘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 교육으로 반짝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고 하는데요. 관련 연구를 진행하신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이기숙 교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요새 그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것이 이제 뭐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도 크게 그렇게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던 아이들이 예. 정말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대로 초등학교에 가서 학력이 뛰어나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국어와 관계된 이 어휘 또 언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를 한 5년간 제가 추적 연구를 해봤습니다. 추적 연구를 하셨다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무슨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받지 않은 아이들로 그렇죠. 나눠서 비교 연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비교를 해서 이제 만 5세 이제 유치원을 졸업할 때 정도의 만 5세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추적 검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네. 우리가 그거를 흔히 문장 읽기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글을 읽고도 얼만큼 글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든지 또 아이들이 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어휘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하는지 또 그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하는 독해하는 그런 능력을 좀 검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사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의 집단이 점수가 오히려 더 낮게 나왔어요. 더 낮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안 받았던 아이들한테서 오히려 이런 점수는 더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얼핏 생각하기에 사교육을 받고 뭔가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은 아이들이 어휘량이라도 더 풍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어휘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지 않고요. 사교육에서 주로 하는 것이 어휘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이제 이렇게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에다 R을 하면 가가 된다든지 이런.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만약 그 문장을 읽는다면은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니까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는 읽되 그 문장 자체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국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우리 글의 그 이해, 독해, 여러 가지 어휘, 문장 이해 이런 거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요, 선생님, 그 사교육을 받았으면 뭐 더 뛰어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은 아이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교육 자체에서 오는 그거보다도요. 이때 사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유아기 때 받아야 될 교육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뭐 학습지를 한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어떤 이제 혼자서 그런 학습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은 이때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또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 생활 속에서 아이들하고 붙여보고 놀이를 해봄으로써 문제 해결력 같은 것이 스스로 생길 수가 있고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집중력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게 상당히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놀면서 배운다 그런 말도 흔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이군요. 놀이가 단순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을 때 아주 최대한의 학습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들처럼 그냥 이렇게 종이 갖다 놓고 또 뭐 책 갖다 놓고 공부식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크게 아이들한테 와닿는 학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시키고 있는 교육도 사교육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이번 연구에서 말씀하시는 사교육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교육은 뭐 요새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찍부터 뭐 만 2살, 뭐 심지어는 뭐 영세교육 있잖아요. 네, 요즘에. 영세부터도 아이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영아 다중교육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뭐 연구 결과에서도 보신 것처럼 큰 효과가 없는데 이제 주로 이런 사교육이 아이들의 그 학습 위주의 그 사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중국이나 일본 이런 다른 나라 동아시아하고 연구를 해봐도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 시기에 사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좀 예체능 계열의 사교육이 많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에서나 이루어지는 그런 지필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지. 맞아요. 학습지. 이게 이제 중심이 되고 그것이 특히 또 학습지도 어디에 중심이 되느냐 하면은 빨리 글자 읽기 아니면은 숫자 빨리 알기.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여기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또 뭐 영어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사교육의 종류들이 뭐 지금 뭐 사실은 뭐 악기, 피아노, 태권도, 뭐 미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중에서도 가장 그 선호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게 일찍부터 이런 학습에 노출되는 사교육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은 다 포함이 된 거군요. 네, 포함이 됐고 이제 주로 일찍부터 이제 아이들이 아직 뭐 문장이나 글을 읽지 못하는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글을 갖다가 많이 시킨 아이들. 이렇게 글 읽기를 주로 많이 시켰을 때의 아이들의 그 영향을 더 보기 위해서 물론 다양한 사교육도 있지만은 특별히 그 한글 사교육에 대한 거를 더 좀 주안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영유아기 때부터 좀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는 거 결국은 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그 유치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사교육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정작 사실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놀이 속에서 유치원에서 막 하는 거를 학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산만해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어떤 학습에 집중을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끝나고 이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한테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선생님 나 놀게 그냥 두시라는 거예요. 저 쉬어야 돼요. 이따 오후에 피아노도 가야 되고 뭐 태권도도 가야 되고 뭐 학습지도 풀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지금은 공부 안 할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만하고 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죠. 참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면은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 수업에서 나 그거 다 아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걔들을 보면은 겉알기.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는 없이 이제 배웠으니까 이미 이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그것이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학습에 오히려 부진한 그런 아이가 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영유아 교육,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시고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무엇을 빨리 앞당겨서 선행 교육으로 하는 것이 조기 교육이 아니다. 조기 교육이란 적기에 그 연령에 맞는 나이에 그 적절한 교육을 풍부하게 그 시기에 맞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머님들께서도 장기적으로 교육의 이 안목을 보고 하시지 당장 오늘 뭐 이 그 단기적인 안목에서 아이를 너무 몰아세우다가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이기숙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